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이 영상은 미주놀 채널하고 신법 주식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영상이 한 편도 안 올라와서 또 걱정하셨죠? 아닙니다. 영상의 좀 퀄리티를 높이려고 제가 여러 편의 영상을 좀 심도 있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쉬었습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컴퓨터 때문에 좀 무리한 것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연구 중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오늘부터 이제 아마 오늘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이거든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저는 요즘 드론 촬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왜 이걸 못 느끼고 있었을까? 드론을 띄우면서 위에서 내려다본 내가 살고 있는 곳, 주식도 결국은 추세 게임이다. 깊은 깨달음.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언제까지 오를까? 흥미롭죠. 미주노 설렁탕배 투자대 계급장 떼고 붙는, 이건 벌써 올려드렸죠. 사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 흥미롭죠. 사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리즈거든요. 사자는 서두르지도 않지만 결정이 되면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2024년 테슬라 이렇게 움직인다. 미주노래 종목 추천. 이건 어제 올라갔죠. 미주노래 추세 분석 오늘 올라갈 거고요. 치계 신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라. 요즘 같은 시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이죠. 제가 지은 말입니다. 치계신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라. 요즘 같은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미주놀 팀장 같은 사람은 이 치계신대에 집중하고 잘 팔로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요즘 같은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뭐 뒷목 잡거나 잘못 하시는 분들은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아서고요. 치밀하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 애플도 보십시오. 먹고 살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튀어나옵니다. 잠시 끄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코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 아이맥을 그냥 켜놔도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계속 튀어나오죠. 자, 여러분, 김현석이 묻고 윤재성이 답하다, 이 책이 저도 이렇게 기대감 갖고 이 책을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읽을수록 그래서 좀 조금씩 읽어드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특별히 오늘 읽어드리는 요 채권 시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요 내용 가지고 이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 텐데 설명드릴 텐데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국채 투자의 기본은 거시경제와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 TMF, TLT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TMF와 TLT 투자에서 물리거나 실패했는지가 이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질문. 채권 시장에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하나요? 답변. 채권은 무조건 거시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정답 나왔죠? 추세를 못 읽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패드를 지켜보고 인플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채권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더 수학적이고 간단할 수 있어요. 수학 선생님, 수학 전공한 학생들, 이과 출신들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연준을 지켜보고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방향만 제대로 맞추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준은 방향을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긴축이나 완화를 택하면 통상 2, 3년은 그런 움직임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3개월, 12개월 이동평균선 안에서 70% 이상 움직입니다. 밑줄 쫙.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채권 투자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지금은 채권 투자만 잘해도 연 10%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질문. 여기 답변이고요. 자, 질문.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페드가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서 경기가 둔화할 때는 어떤 채권에 투자해야 하나요? 답변. 경기 사이클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윤재성 CEO는 사이클, 추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은 일단 시작되면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합니다. 사이클은 매번 다르지만 특정한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을 따라 성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기업이 금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 성과를 변화시킵니다. 경기 사이클은 통상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경기 침체 등 4단계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하고도 참 비슷해요. 초기에는 GDP,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불황에서 급격히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불황 때 낮아진 저금리가 이어집니다. 중기는 일반적으로 적당한 성장을 보이는 단계로 시장이 기간이 굉장히 가장 깁니다. 통화 정책은 점점 더 중립적으로 바뀝니다. 후기는 경제 활동이 흔히 정점에 도달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고요.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이 둔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황이 닥치게 되죠. 앞서 말씀하신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높고 경기가 둔화하는 건 경기 사이클 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고품질 금융 상품 중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이클 후기에는 경기가 점점 둔화하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돈을 벌게 되겠죠. 바로 이거죠.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여러분이 TLT, TMF를 많이 사신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좋죠.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자, 지금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번 더 예언합니다.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지금 올라오는 TLT, TMF는 본격적 턴 어라운드가 아니에요. 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식시장의 상승의 기본은 W자입니다. 아직 이거는 V자거든요. 한 번 더 내려가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 영상에서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어? 네, 여기. 많은 투자자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저는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빙고. 물론 저도 100%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99% 온다고 봅니다. 저 팀장은. 그러나 12개월 이내에 침체가 올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재성 선생님은 70%를 생각하고 미진올 팀장은 90%. 근데 윤재성 선생님은 12개월 이내, 미진올 팀장은 그건 모른다. 자꾸 몇 개월 안에 몇 개월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팀장님은 왜 그 날짜를 못 맞추나요? 여러분 금요일날 내가 산 테슬라가 월요일날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월가의 지금 스탠스가 비유가 완전히 50대 50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도박이죠. 대선이 없고 내년에 제 얘기예요 여러분. 윤재성 얘기가 아니라 자꾸 내 얘기를 왜 하게 되지? 아무튼 내년에 대선이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계속 이렇게 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안에도 오죠. 저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유동성의 파워는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거는 아무도 그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유동성의 파워는. 근데 돈을 지금 계속 푸는데요. 돈을 계속 푸는데 근데 12개월에 안에 와? 아이고 제가 길바닥 용 한 마리 할까요? 대가리가 총 맞았나? 못 맞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금세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2024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2%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2023년 2분기 GDP 성장률은 2%를 넘었고 하반기 성장률은 그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침체를 겪은 주택시장과 제조업이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산업,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침체를 막고 회복하는 순차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게 연착륙 아닌가요?
답변. 만약 미국 경제 성장이 연 2%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패드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장기 추세 이상인 2%씩 성장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인 2%까지 낮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정말 뭔가가 깨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금리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퍼 롱걸. 이렇게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만 해도 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서서히 꾸역꾸역 다가오는 게 아니라면 꽝 하고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질문. 국채는 경기 사이클을 보러 가셨잖아요. 그럼 회사채에 투자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답변. 회사채는 발행한 기업의 성과가 나빠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즉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적자가 커지면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해당 기업의 회사채 가격은 내려갑니다. 회사채 투자는 거시경제, 그 업종의 경기와 함께 발행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같이 봐야 하겠네요. CIO님은 회사채에서는 주로 안전한 투자 등급 회사채를 보시나요?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시나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트리플A, AA 등급 회사채는 수익률이 낮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국채 사는 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회사채 등급에서 수익률은 괜찮고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인 것은 역시 트리플 B, BBB 등급입니다. 투자 등급 중에 가장 낮고 투기 등급 바로 위에 있는 등급입니다. 채권지수 ETF를 사면 BBB 등급이 지수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수익률의 70에서 80%가량이 BBB 등급 회사채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 미국에서는 BBB 등급에 제가 아는 좋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속해 있더라고요. GM, 월그린, 브로드컴, AT&T, 버라이전, GE, 크로거, 페이팔 등이 모두 BBB 등급입니다. 답변. 사실 미국 기업의 반 이상이 BBB 등급입니다. 기업들이 일부러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향도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채권 발행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용등급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밑줄 짝! 그러니까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일부러 기업들이 신용등급을 안 올린다는 거예요. 머리 좋네. 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책을 읽어드릴게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자꾸 더 많이 빌리는 거죠.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죠. 그래도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으니 기업으로서는 신용등급 하락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페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시장금리를 낮춰놓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놔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BBB 등급 기업이 더 증가했고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네요. 답변. 과거에는 미국 상장 기업의 평균 신용 등급이 A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리플 B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회사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의 빚이 크게 늘었죠. 사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에 기업들의 회사채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발행량이 훨씬 많은데도 시장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9년만 해도 회사채 쿠폰, 즉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가 너무 높았죠.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리고 회사채 시장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회사채도 사들였습니다.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같은 파산 직전의 기업들도 회사채를 7에서 8% 금리에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이 초저금리에 많은 돈을 빌렸죠. 10억 달러짜리 채권을 연 4% 수준에 발행한 기업이 꽤 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 놓았어도 지금 상당한 이자를 벌고 있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